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새싹, 디지털 과학 실험에 대해서 연수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어,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랩 교구를 이용을 해서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석 전까지 연수가 총 8번 진행될 예정인데요. 추석 전까지의 연수는 센서 사용법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석이 끝난 이후에는 이러한 센서들을 이용을 해서 과학 실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연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센서를 바꿔가면서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센서들이 있지만 과학 실험에 자주 사용하면서도 그리고 조금 헷갈릴 만한 그런 센서들 위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LCD에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엑셀에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활용해서 데이터가 잘 들어오고 누적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구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두 가지 교구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교구 중에 네, 이렇게 큰 검정색 라인이 있는 교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없는 게 있습니다. 네,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비트를 여기에다가 연결해서 확장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MCU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마이크로비트 말고 여기 있는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사이언스 랩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컴퓨터와 여기 있는 DSL, 그래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DSL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여기 선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노란색 봉투에 들어가져 있을 겁니다. 한쪽은 C타입 연결선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USB 타입이죠. 선이 있습니다. 자, 연결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C타입을 여기 DSL에다가 연결을 해주는데요.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연결하는 포트가 있습니다. 이 포트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같은 경우에 이 반대쪽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 파워에 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 불이 들어왔다라는 건 연결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소리니까 연결이 잘 되었으면 이렇게 연결이 잘 되었으면 이렇게 바닥에다 내려놓고요. 이제 센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센서는 네, 물온도 센서를 이용을 할 건데요. 물온도 센서는 하나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개까지 동시에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개까지 연결하는 방법을 익히시면 세 개 연결하는 방법은 뭐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온도 센서 하나 연결하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 연결하는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물온도 센서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네, 네모난 교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으로 된 교구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 네모난 것과 그 다음에 이 선을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네, 여기에 지금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홈이 파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에서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그냥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전 교구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하는 이 방향까지 맞춰서 이렇게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연결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도록 도구를 이렇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쉽게 학생들과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GVS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G는 그라운드, 그다음 V는 VCC, 그다음 S는 시그널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약자에 맞춰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세 개의 연결 핀이 필요하다는 거를 짐작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교구에 보시면 세 개짜리 연결선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개짜리 연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개짜리, 그다음에 세 개짜리 연결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4개짜리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고요. 3개짜리를 이용을 해서 여기 물온도 센서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물온도 센서를 연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연결할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홈에 맞춰서 연결하시면 제대로 연결하신 겁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랑 뭐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아니면 거꾸로 연결해야 돼요, 막 그거 가지고 시간 낭비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홈에 맞춰서. 그 다음에 물온도 센서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검정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대문자 A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대문자 A가 아날로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물온도 센서는 아날로그 핀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그 다음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핀이 나눠져 있는데요. 빨간색은 디지털 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관련되어 있는 센서들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0, A1, A2, A3 이렇게 적혀져 있는 파란 색깔 핀이 있죠. 아날로그 핀들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 색깔로 연결되어 있는 아날로그 핀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노란 색깔은 A4, A5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I2C와 관련되어 있는 네, 뭐 센서나 아니면 LCD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온도 센서는 A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란 색깔에다 연결하면 되는데 물온도 센서 하나를 이용을 할 때는 이 중에서 아무 데나 연결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여기 끝에다가 연결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지금 4개짜리 포트이죠. 그래서 4개짜리 포트는 여기다 연결해도 되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3개짜리 포트 중에 아무 데다 연결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물온도 센서는 지금 하나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2개, 3개를 연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온도 센서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A0라고 적혀져 있는 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A0라고 적혀져 있는 이 세 군데 중에 여기다 연결해도 되고요. 여기다 연결해도 되고 여기다 연결해도 됩니다.
A0라고 적혀져 있는 곳이라면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A0에다가 브론드 센서를 이렇게 하나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브론드 센서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연결해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또 가지고 와서 여기 연결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브론드 센서는 3개까지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브론드 센서 하나 이용할 때는요, A0에다 굳이 연결 안 하셔도 됩니다. A1에다 연결하셔도 되고요. A2에다가 연결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 개 연결하실 때에는 무조건 A0에 연결하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냥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브론드 센서는 그냥 A0에다가 연결합니다.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결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먼저 여기에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A0에 3개짜리 연결선, 점프선이라고 하죠.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론드 센서에 연결되어 있고, 또 이어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은색깔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 은색깔 있는 부분이 온도를 체크해주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액체, 뭐 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름이라든지 에탄올이라든지 액체와 관련되어 있는 온도를 측정할 때는 이 물온도 센서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결하는 건 이제 끝났고요. 여기에다가 LCD만 더 추가로 연결해 볼까요? 센서 연결은 끝났으니까 LCD에다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CD에 보시면 LCD도 마찬가지로 여기 포트의 모습이 지금 달라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 4개짜리, 4개짜리 포트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러면 하얀색이 포함되어 있는 4개짜리 선을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짜리 선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홈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냥 연결하자라고 하면 그냥 알아서, 여기 거꾸로는 연결할 수 없으니까 알아서 이렇게 똑바로 잘 연결합니다, 학생들.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I2C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LCD는 I2C 포트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끝부분을 노란색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중에 아무 곳이나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 물온도 센서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LCD도 연결이 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뭐 먼저 첫 번째로 물온도 센서로 측정한 데이터를 여기 있는 LCD에 먼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현을 하려면 당연히 여기 있는 DSL에다가 코드를 짜서 코드 짠 거를 업로드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DSL이 작동될 수 있게끔 코드를 짜주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엠블록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엠블록 그러니까 학교 인터넷이 느리다면 동시에 엠블록을 다운받는 게 어렵습니다. 너무 느려서, 인터넷이 느려서 다운받는 게 어렵고요. 이거를 빨리 진행하시려면 한 컴퓨터에서 설치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USB에 그 설치 파일을 받아서 다른 곳에다가 USB로 옮겨가면서 설치를 해주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엠블록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블록에 보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네, 여기 나와 있는 장치를 제일 먼저 클릭하라고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통 첫 번째 이제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음, 아마도 이 사이버파이가 이렇게 추가된 상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누르다 보면, 선생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이버파이가 아니니까 여기 X 클릭해서 삭제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나면 밑에 조금 내려가시다 보면 아두이노 우노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아두이노 우노를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미리 지금 다운을 받아놔서 그냥 클릭하고 확인만 누르면 되지만 아마 처음 설치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 색깔 플러스 버튼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버튼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네, 장치가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장치에서 아두이노 우노를 추가하면 아두이노를 제어할 수 있는 코드들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사용해야 될 블록이 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확장이라고 적혀져 있죠? 확장 클릭해 주시고요. 네, 확장에 이렇게 들어가면 로딩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학교 컴퓨터는 인터넷이 느리기 때문에 동시에 접속하면 네, 제가 지금 실행한 이 속도보다 아마 더 느리게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좀 기다리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어, 분단별로 좀 나눠서 이 분단부터 먼저 실행해서 다운받으라고 하시던가 학생들 어쨌든 부분 나눠서 다운받게끔 네, 하시는 게 아마 더 빨리 다운이 받아지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뜨죠. 스프라이트 확장이 있고요. 디바이스 확장이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확장은 아니고요. 디바이스 확장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색하기에다가 DATA라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지털 과학 실험 키트 DSL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미리 다운을 받아놔서 나오지 않는데요. 여기 플러스 버튼이 아마 나올 겁니다. 하늘색 버튼으로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나올 텐데요. 만약에 그게 뜬다면 클릭해 주시고요. 다운을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으면 얘가 초기화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데이터를 지워 주시고 다시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운받아진 상태에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냥 추가 버튼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버튼을 누르면 지금 이렇게 DSL을 제어할 수 있는 블록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이 블록을 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LCD와 물온도 센서를 한번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벤트에 가시면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면 있습니다. 이거를 끌고 오셔서 흰색 바탕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고요. 모든 아두이노를 실행시킬 때는 항상 요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신 다음에 제어에 가셔서 계속 반복하기를 가지고 와주세요. 계속 반복하기. 네, 그리고 이제 변수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변수는 클릭하신 다음에 변수 만들기를 클릭하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물온도 센서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앞글자만 따서 T, 그리고
이따가 두 개까지 연결할 거죠. 그걸 대비해서 T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T1. 변수 T1, 온도 1이란 뜻이죠. T1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T1이라고 하는 변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정할 때 뭐라고 설정할 거냐면, 이 T1에다가 물온도 센서로 받아들인 데이터를 이 T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에 보시면 센서 빨간색 글씨라고 적혀져 있죠. 네, 요거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물온도 센서와 관련되어 있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방수 물온도 센서라고 적혀져 있죠. 여기도 물온도 값 읽기, 물온도 센서 연결 개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끌고 오셔서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 물온도 센서 저희 A0에다가 연결을 했잖아요. 하나 연결할 때는 뭐 A0에다 연결하든 1이든 2든 3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A0에다 연결했으니까 A0에다 연결했다라고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0번 인덱스 물온도 값 읽기를 변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물온도 센서를 통해서 받아들인 데이터 값을 여기 있는 T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집어넣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T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었으면 저희가 LCD에다가 표시하기로 했잖아요. LCD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디스플레이에 가시면 LCD 관련된 코드들이 있거든요. 이 코드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소 0 곱하기 20으로 설정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지우기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우기 가지고 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LCD 일행 1열의 헬로 출력을 가지고 옵니다. 지우기를 왜 가지고 오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지우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데이터를 한 번 띄우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띄운 다음에 지우고 그 다음 데이터 띄우고 지우고 그 다음 데이터 띄우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지우기가 이렇게 지우기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데이터를 띄운 다음에 그 위에 데이터를 띄우기 때문에 숫자가 계속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 값을 저희가 이제 읽지 못하기 때문에 지우고 띄우고 지우고 띄우고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어로 가신 다음에 너무 빨리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1초 기다리기를 가져다가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CD에 헬로 아두이노를 띄울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여기 변수를 띄울 거기 때문에 변수를 출력하다라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온도 센서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T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그거를 LCD에다가 표현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CD에 표현하는 코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업로드랑 라이브라고 적혀져 있는데 라이브라고 클릭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업로드라고 클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업로드에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연결 눌러주세요. 그러면 접속 가능한 모든 기기 표시라고 있는데 요거를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OM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요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두이노와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해체시켜 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연결된 거를 빼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COM4가 없어지죠. 다시 연결하면 COM4가 다시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가 어떤 포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 연결을 뺐다 꽂아보시면 네, 사라졌다가 생기는 포트가 생길 겁니다. 네, 그게 아두이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연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연결 성공이라고 뜨죠. 네, 연결한 상태에서 저희가 짠 코드를 아두이노한테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업로드 모드를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업로드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요. 코드가 여기 DSL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DSL로 넘어왔으면 업로드가 끝났으면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화면에 보시면 지금 온도 값이 여기 LCD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1초마다 데이터 값이 바뀌는 것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온도 값을 측정받는 게 여기 있는 은색깔 핀이죠. 이 은색깔 핀을 제가 꽉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 온도가 높으니까 온도 값이 이렇게 1초마다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 LCD를 이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물온도 값 이전 값들이 삭제된다라는, 지워진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온도 값을 삭제되지 않게끔 데이터를 누적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라이트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물온도 센서 두 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만 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물온도 센서를. 물온도 센서 하나를 이렇게 준비를 더 해주시고요. 아까 연결했던 것처럼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대편에다가 4개, 3개짜리죠? 3개짜리 선을 찾아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에다가 연결해야 되겠죠. 아두이노에다 연결할 때는 A0에다가 연결하라고 말씀드렸죠. A0에 한쪽에 연결됐으니까 여기나 여기 둘 중에 아무 데나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연결하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럼 물온도 센서 두 개가 A0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면 두 개를 제어할 수 있는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변수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T2라고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변수가 하나 더 만들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변수 하나를 끌고 와서 여기에다가 연결해 주시고요. T2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서에 가셔서 아까 물온도 센서 값 읽기라는 게 있죠. 요거를 가지고 옵니다. 자, 여기에서 인덱스의 번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0번 인덱스, 그 다음에 T2는 1번 인덱스. 그래서 0, 1, 2, 3, 4 요 순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요 순서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번 인덱스에 연결한 물온도 센서를 지금 T2에다가 담았는데요. 이 T2도 마찬가지로 LCD에다가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가셔서 일행 1열 헬로 아두이노 가지고 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로 가신 다음에 T2를 출력하기에 가져다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의 물온도 데이터가 겹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행과 열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뭐를 바꾸냐면
뭐, 행열이죠. 그래서 이행, 1열에다가 T2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온도 값이 두 개가 나오게끔 연결하도록 할게요. 이미 연결은 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냥 업로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클릭하고, 아마 아까보다 코드가 조금 더 무거워져서 업로드 되는 속도가 느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LCD에 표현이 될 텐데요.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물온도 값 센서를 하나를 움켜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 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물온도 센서도 움켜잡아 보도록 할게요. 움켜잡으면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쭉 두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온도 데이터를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이용을 하면 뭐 열평형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물을 동시에 물이나 에탄올을 동시에 가열했을 때 물 온도가 아니, 그러니까, 액체의 온도가 어디가 더 빨리 올라가는지 비열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다든지 뭐 할 수 있는 실험이 이제 더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온도 값을 동시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LCD에다가 데이터 값을 표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LCD에 표시를 하지 말고요. 라이트훅 프로그램에다가 데이터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CD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있던 데이터들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게 단점이죠. 따라서 LCD는 잠깐 접어두고요. 라이트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훅을 실행시킬 때에는 코드도 조금 다르게 짜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코드 짜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짠 코드는 지워주시고요. 제가 LCD랑 그 다음에 라이트훅을 동시에 표현하게끔 할 수도 있지만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LCD는 이제 지우고 라이트훅에다가 표현하는 방법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이제 배우시게 되면 LCD랑 라이트훅 사용 방법을 따로따로 배우시다 보면 어, 합쳐서 LCD에다가도 동시에 표현하고 라이트훅에다가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따로따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까지는 두 개의 물온도 센서를 LCD에다가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LCD의 단점을 극복한 어, 라이트 훅을 이용해서 물온도 센서 두 개를 동시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훅을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미 컴퓨터에서 한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알림창이 뜨지 않는데요. 라이트훅을 사용하시면 여기 맨 윗줄에 노란 색깔 창이 경고창이 하나 뜹니다.
왜냐면 이제 접근성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어, 위험을 감지한다 뭐 이런 의미로 노란 색깔 창이 뜨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허용 눌러주시고 그리고 네, 허용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컨텐츠 사용 눌러주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그리고 회귀 분석까지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면 포트를 확인할 수 있는 네, 안내와 그 다음에 사용 방법에 대한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영상 확인하셔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데이터 수집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데이터 수집 클릭해 주십니다. 데이터 수집 클릭해 주시면 이제 포트랑 그 다음에 전송 속도를 설정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설정하기 전에 이제 블록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블록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대로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확인한 다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무른도 센서 두 개를 동시에 활용해 봤기 때문에 T1이랑 T2 이렇게 변수를 두 개 만들었고요. 이 변수 두 개를 만들고 나서 이제 이 두 개의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담아서 라이트 훅으로 데이터를 던져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에 가셔서 아두이노 우노가 켜지면을 이 흰색 바탕 위에다가 올려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어로 가서 계속 반복하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변수로 간 다음에 T1이랑 그 다음에 T2의 변수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가지고 온 다음에 아까 설정한 것처럼 여기 빨간색 글씨로 센서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온도 센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 물온도 센서를 설정하는데 아까 제가 A1 하나 연결했을 때는 뭐 A1이든 A0든 A2, A3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두 개, 세 개 연결할 때는 A0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A0가 지금 3개가 있기 때문에 3개까지 물온도 센서를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A0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온도값 읽기를 각각 변수에다가 담아줍니다. 담아줄 때 여기 이제 인덱스를 바꾸면 되겠죠. 인덱스 번호를. T1에다가는 0번 인덱스, 그리고 T2에다가는 1번 인덱스를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두 개의 물온도 센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 개를 사용하실 때는 변수로 들어가셔서 변수 하나 더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물온도 값 읽기 인덱스를 2번을 하나 더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에다가 담아 주시고요. 그 다음 시리얼 포트로 갑니다. 시리얼 포트로 가셔서 시리얼 포트에 헬로 출력하기라는 코드가 있어요. 그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산에 가셔서 바나나와 사과를 결합한 문자열이라고 하는 코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 헬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요. 만약에 하나 연결하셨을 때는 이 상태에서 바나나에다가 데이트, 데이터, 데이트, 그리고 타임, 쉼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요 앞에 있는 요 데이터 쉼표, 데이트 쉼표, 타임 쉼표라고 하는 거에 이제 의미는 저희가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표를 설정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표를 이제 만들잖아요. 그럼 여기에 각각 오늘 날짜를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다가는
시간, 데이터 값이 나오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1, 그 다음에 t2 값이 나오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쭉 데이터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 첫 번째에다가 이제 데이터 값을 보내줄 건데, 여기 첫 번째 열에다가는 날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열에는 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다. 그다음 세 번째에는 T1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각각 구별해 주는 게 쉼표거든요. 그래서 쉼표를 요 중간중간에 꼭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 타임 뒤에 있는 쉼표입니다. 이거를 꼭 빼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임 뒤에 쉼표가 잘 붙어 있는지, 작성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변수에서 T1을 집어넣었죠. 이렇게 T1 집어넣으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제어에 가셔서 1초 기다리기만 추가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물온도 값 한 개를 이용을 했을 때, 라이트훅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물온도 센서 두 개를 이용한다 라고 한다면 T2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T2만 추가해 주면 됩니다. T2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연산에 가서 바나나와 사과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해 주시고요. 바나나에 쉼표가 아니, T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쉼표 T2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한 칸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 더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바나나에다가 쉼표 집어넣어 주시고요. 변수로 가셔서 T2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물온도값 센서 A0에 다 연결했고요. 그리고 T1에다가 0번 인덱스, T2에다가 1번 인덱스로 설정된 물온도 값을 집어넣습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트, 타임, 이거는 꼭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T1, 쉼표, T2, 이 순서로 출력될 수 있게끔 문자열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초 기다리기를 꼭 집어넣어 주세요. 왜냐면 엑셀에서 데이터를 이제 받아들일 때, 요거를 안 하시면 오류가 납니다. 그러면서 엑셀이 더 이상 데이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뜨면서 이제 엑셀이 다운을 먹거든요. 그래서 꼭 1초 기다리기 또는 몇 초 기다리기를 꼭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 주시고요. 접속 가능한 모든 기기 표시 클릭해 주시고 연결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로드 모드로 클릭을 하셔서 여기 DSL에다가 방금 짠 코드를 업로드 시켜줍니다. 네, 그러면 업로드가 이렇게 쭉 가겠죠? 되겠죠? 네, 여기에서 이렇게 업로드가 다 끝나면 분리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왜 분리를 꼭 눌러줘야 되는지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저희가 아두이노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엠블럭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라이트훅이라고 하는 엑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두이노랑 지금 엠블록이랑 연결을 했습니다. 이 연결을 한 상태에서 엠블록에서 짠 코드를 아두이노한테 이렇게 보내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가, 저기 있는 코드를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여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아두이노랑 엑셀이랑 라이트훅이랑 연결을 하려고 하면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렬 포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여기 있는 엔블록과 아두이노의 연결을 끊어 분리해 주셔야 됩니다. 분리를 하고 난 다음에 아두이노와 라이트훅을 연결해 주셔야 여기 있는 라이트훅이 받아들여집니다.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 분리를 눌러준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고요. 연결 분리가 끝났으면 창을 최소화해서 엔블록은 잠깐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라이트훅에서 이제 포트랑 전송 속도를 설정해야 되는데 전송 속도는 건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초기 값으로 그냥 그대로 둔 거기 때문에 설정을 건드리지 말아 주시고요. 포트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연결 클릭해 주시면 여기 COM4 숫자 4라고 적혀져 있죠? 이게 아까 아두이노랑 연결되어 있는 포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숫자를 꼭 외우라고 전달을 해주세요. 왜냐면 컴퓨터마다 이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숫자를 꼭 외우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외운 숫자를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확인 방법은 윈도우 X를 눌러주면 어, 여기 장치 관리자가 나옵니다. 장치 관리자가 나오는데요. 장치 관리자. 윈도우 X를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그 윈도우 시작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장치 관리자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포트에 보시면 여기 시리얼 포트라고 적혀져 있는 게 있고요. COM 숫자 적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아두이노와 컴퓨터가 연결된 포트가 4이기 때문에 4번 포트에 연결을 하고요. 시작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A열, B열, C열, D열에 맞게 오늘 날짜, 데이트죠. 그 다음에 오늘 시간, 타임, 그 다음에 T1 데이터, T2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과학 실험에서는 뭐 표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경향성을 분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인과 변인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시를 해볼 건데요. 그래프로 표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데이터 분석 클릭해 주시고요. 이 데이터 분석에 나와 있는 요 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B열에 따른 C열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직접 작성해 주셔도 돼요. 데이트, 타임, 그 다음에 T1, T2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확인하기가 더 편하시겠죠. 그래서 먼저 C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열은 시간에 따른 C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1의 데이터를. 그래서 B, C 클릭해 주시고 그래프 만들기 클릭해 주시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자, X축 제목을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타임이 나오죠? Y축 제목 클릭하시면 T1 그래서 시간에 따른 온도, T1 온도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범례도 마찬가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체크를 빼면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물온도 센서를 움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그 다음에 손을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떼면 온도 값이 천천히
상승하겠죠. 네, 이렇게 경향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T2 그래프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T2도 움켜 잡아 보도록 할게요. 움켜 잡으면 이렇게 쭉 T2 그래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만약에 T1에 따른 T2 그래프를 확인하고 싶으시다 라고 한다면 C랑 D열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래프 만들기 클릭해 주시면 뭐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진 않을 테지만 이렇게 X축과 Y축을 확인해 보시면 T1, T2에 따른 데이터를 그래프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경향성이 따로 뭐 보이는 경향성이 없지만 경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라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T1과 T2를 동시에 보고 싶으시다 라고 한다면 BCD를 동시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래프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네, T1과 T2를 각각 시간에 따라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T1과 T2를 지금 동시에 표시하고 있죠. 자, 범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T1은 파란 색깔 그래프고요. T2는 빨간 색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옮겨 잡으면 지금 T1을 움켜 잡았거든요. T1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래프를 여러 개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또 누적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같이 실험했던 데이터를 한번 예시로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떤 실험을 했었는지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음, 이건 지우고요. 네, 이 그래프입니다. 제가 하나의 물온도 센서는 뜨거운 물에 담가 놓고요. 다른 하나는 차가운 물에 담가 놓은 다음에 두 개의 그러니까 온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물을 서로 접촉시켜 놨습니다. 섞어주진 않고요. 하나는 수조에다가 넣고, 뜨거운 물은 수조에다가 넣고, 그리고 하나는 비커에다가 넣은 다음에 물 온도를 동시에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열평형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열평형 그림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마 교과서에는 어, 물의 양이 똑같기 때문에 아마 이 중간 온도로 이렇게 쭉 열평형이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 두 개의 물 온도 값이 더 낮은 온도에서 열평형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온도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즉, 외부로 열 손실이 점점 일어나면서 열평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온도 센서를 두 개를 이용을 하면 하나를 이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 예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물온도 센서 하나 그리고 여러 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